안녕하십니까. 중앙일보 김한영 논설위원입니다. 오늘은 베스트셀러 시인 작가이신 이원 선생님을 모시고 시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 잘 몰랐는데요. 이원 선생님께서는 특히 야후의 강물에 1000개의 달이 뜬다로 유명하신 시인 작가분이십니다. 근데 이번에 산문집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산책 안에 담은 것들이라는 이 시집을 내셨는데, 그래서 시 세계와 또 산문의 세계, 그런 아주 전문적인 것보다는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평소에 산책을 많이 하시나 보죠. 그래서 책 주요 테마 자체가 아예 산책인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산책 거의 밥 먹듯이 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예. 산책은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가요? 나쁜 점은 전혀 없습니까, 산책이? 아니, 나쁜 점도 있겠죠. 모든 거에는 나쁜 점이 있는데, 근데 산책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좋다 나쁘다를 구분해 본 적은 없고, 근데 나쁜 점이 있나 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딱 떠오르지 않을 정도로 산책은 좀 저한테는 압도적인 행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제가 산책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산책에 대해서 그럼 산책이 왜 나쁘다는 생각을 떠올리지 않을 정도로 좋으냐, 그 면을 좀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산책을 하면 그건 다른 분들도 다 그럴 텐데 되게 가벼워지는 걸 느끼잖아요. 근데 왜 가벼워지지?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단순히 몸의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엔 몸의 문제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제 식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산책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무엇을 잊는다 할 때는 자기 안에다가 이렇게 접어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이제 생각이 나면 다시 펼쳐보는 거죠. 말하자면 제 안에 있고, 근데 산책은 저한테는 잊는 행위보다는 잃어버리는 행위 같아요. 그러니까 바깥에다가 이렇게 걸으면서 제가 잃어버리고 싶은 또는 하여튼 그런 것들을 이렇게 놓아두는, 밖에 제 몸 밖으로 이렇게 놓아두는 행위, 그런 것이고, 그러니까 산책길은 저한테 잃어버린 것을 좀 가끔가다 보고 싶을 때 또 가보고 싶고, 이런 반복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시인들도 아이디어가 필요할 텐데요. 산책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으십니까?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그런 거지, 그냥 시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산책을 그냥 즐기십니까? 무관하진 않죠. 예. 저 시인 글쟁이니까 예. 글쟁이한테는 글을 쓸 수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저는 산책하면서 대단히 많은 아이디어도 얻고 또 시 쓰는 마음도 되고, 그래서 더 산책을 더 열심히 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산책하실 때 어떤 메모지를 들고 다니십니까? 어떻게 하시나요? 전에는 메모지를 들고 다니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책도 들고 다니기도 하는데, 이제 주로 하는 방식은 그냥 산책하면서 계속 떠오르고 또 가라앉고 하는 것들을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게 그냥 두는 편이고요. 한참 이제 산책한 다음에 이거는 결정적으로 정말 내가 잡아놔야 된다 하는 거는 휴대폰에 메모를 합니다. 예. 아무래도 독자 시청자분들 중에서 나도 시집을 좀 사서 읽고 싶다, 아니면 나도 시인이 되고 싶다, 그런 이 두 가지 생각을 하시는 분이 많을 텐데요. 시하고 전혀 무관하거나 아니면 학교 졸업한 다음에 전혀 시를 접하지 않는 생활을 하신 분들은 다시 시의 세계로 뛰어들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독자로서 독자로서. 근데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에요. 얼마 전에도 이제 칠곡에 있는 할머님들이 시를 써서 시집을 내서 그게 화제가 됐었던 적이 있는데, 시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말씀드릴 수 있지만 천진함이 가장 우선이 되는 것이라서 인간의 몸속에는 천진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이렇게 독자가 다시 되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산책을 하자 하면 그냥 걷기 시작하면 되는 것처럼 한 권에 그냥 이렇게 서점에 가서 뭐 표지든 제목이든 이 마음에 드는 것을 이렇게 사서 읽기 시작하시면 몸 안에 있는 천진이 반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다시 그 시의 세계로 뛰어드신 독자분들이 나도 이거 쓸 수 있을 것 같다. 실제로 이 유명한 작가들을 보면요, 네. 나도 자꾸 시나 아니면은 그 소설을 좋아해서 많이 읽다 보니까 이 정도면 나도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경우도 있다고, 그런 사례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네. 최단시일 내에 그 시인이 되려면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혹시 학원 같은 건 없나요? 시인 되는 학원이라든가 뭐 그런. 아니 이제 시를 가르치는 아카데미 같은 것은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속성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건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인데 시를 빨리 쓴다 아니면 시의 세계, 그러니까 시적인 언어를 이렇게 접해본다, 그런 것에 제일 가장 빠른 거는 내 안에서 들려오는 말을 쓰는 거라고 저는 좀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생각이나 말이나 그런 것들이 웬만한 건 다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꺼내서 우리가 잊고 싶은 거는 또 꺼내서 잊게도 만들게 계속 말을 하고, 근데 잊으려고 해도 잊혀지지 않고 또 잊을까봐 두렵고 이런 것들은 사실 몸 안에 이렇게 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약간 보물처럼. 그러니까 내 안에서 들려오는 그 말들을, 들려오는 말들을 받아 적으시면 누구나 저는 시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이제 노래 같은 경우는요, 노래방에 가서 이렇게 불러보면은 주위 사람 잘 부른다, 가수 한번 해봐라,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요. 네, 네. 시는 자기 자신이 그 소질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도 역시 뭔가 써가지고 예.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줘보면 됩니까?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는 소질의 문제라기보다는 예. 약간 좀 촌스러운 비유로 하면은 절실함의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잘 쓴 시가 좋은 시가 아니고 읽었는데 거기에서 멈추게 하는, 그것이 뭐 꼭 좋아서 멈추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건 너무 고통스러워서 또 어떤 거는 너무 슬퍼서 그런데 그런 어떤 이렇게 약간 생물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으면 그것이 시의 소질이 있는 것이고, 그거는 우리 인간 모두가 생물성을 갖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저는 다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한 예로 저희 엄마가 가끔 저한테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생일에 카드를 써줘요. 근데 저는 글쟁이니까 엄마 생일에 굉장히 미사여구를 해서 글을 쓴단 말이죠. 근데 저희 엄마는 아무 미사여구 없이 저에게 그 어떤 문장을 써주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그걸 보고 이게 시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말하자면 좋은 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예. 그 질문 들어왔습니다. 이 책의 그 테마이기도 한 산책, 가장 좋아하시는 그 산책 코스가 있냐고 어떤 분이 물어보시네요. 네네. 뭐 산책, 저는 제가 다닌 곳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다 제가 잃어버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다 애정을 갖고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는 지금 그 홍대 주변에 살아요. 그래서 이제 정말 제일 많이 걸은 거는 이제 한강을 따라서 절두산 성지까지 가는 그것을 정말 매일 밥 먹듯이 하고 있고 해서 그 코스를 딱 지금 생각할 때는 빈도와 비례해서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제 이 책은 산문집인데 이제 일반 시인이 아닌 분이 쓴 거하고 시인이시기 때문에 뭔가 산문이지만은 이 시 같기도 한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이 짧은 편인데요. 239페이지인데, 근데 제가 이거를 보면서 이걸 제대로 읽으려면은 한 달이나 아니면은 1년도 걸릴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집필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셨습니까? 이걸 다 쓰시는데. 그게 제가 그 한 5년 전쯤에 그 한국문학이라는 그 문학 개간지에 연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연재를 했으니까 한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한 꼭지씩 썼고, 그리고 이제 책으로 묶기 위해서 올해 또 이제 몇 꼭지를 더 쓴 것이지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시간으로는 막 한 2, 3년 정도를 쓴 것인데, 그냥 그 물리적인 호흡 외의 것은 굉장히 조금, 그러니까 오래된 것들을 많이 이렇게 꺼낸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이 걸렸다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주변에 그 시인을 친구로 둔 분들은 사실 많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시인에 대한 그 가장 뭐 큰 오해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제가 글쟁이기 때문에 시인이기 때문에 어떤 오해를 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데 혹시 어떤 오해를 갖고 계신가요? 그 뭔가 이렇게 일을 안 하고 이렇게 놀다가 시상이 막 떠오르면 이렇게 뭐 쓰고 그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인들 보고 참 게으르다. 그다음에 일상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막 산다. 이렇게들도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제가 뭐 완전히 무관합니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야말로 오해시라고 생각되는 것이, 저희도 그 이제 그 어떤 그 저의 그 선생이시기도 스승이시기도 한 오기원 선생님 시에 보면 시인도 밥 먹고 산다, 시인도 라면 뭐 끓여 먹는다, 이제 이런 얘기가 시로 있거든요. 이제 그렇듯이 일상에 대한 고민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허약하기 때문에 더 많이 하고 살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일상에 완전히 들어가 버리면 일상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떤 세계에 완전히 들어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은 보이는 세계가 안 보이듯이, 그래서 그럴 때 약간 한량처럼 이렇게 그 일상에서 빠져나와서 스스로 자발적인 좀 고립을 그런 갖는 시간을 갖는 것이 시인이라는 존재이고, 그것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는 것은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시인은 좋은 게 어떤 물론 이제 생업이 또 따로 있고 시인인 경우는 다르겠지만 그냥 전업 시인인 경우에는 출퇴근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신에 이제 출판사와의 그 어떤 계약은 있으니까 마감은 있으니까 그거 상당히 부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 이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출퇴근이 없는 삶을 그리워하시는데요. 출퇴근이 없으면 계속해서 근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도 계속해서 월화수목금과 같아요. 예, 그래서 저희끼리 글쟁이들끼리 만나면 우리는 왜 토일에 쉬지를 못하고 이렇게 별일도 안 하는데 이렇게 계속 일해야 돼? 뭐 이런 얘기 합니다. 예.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도 그 저녁이 없는 삶을 살고 계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계속.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출판사하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마감일이 다가오는데 아이디어가 없거나 이제 써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다른 일과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일도 이게 마감이 있으면 우리가 마감의 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강도로 움직이는.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준비해온 것들을 그 마감이라는 순간에 굉장히 초인적인 힘을 발휘해서 어떻게든 완성을 하고 그렇게 하지요. 예. 이 시를 쓰는 한 수단으로서 이렇게 술을 먹고 시를 써도 되나요? 아니면 이게 반칙이나, 그러니까 그 시를 쓸 때는 당연히 이제 맨정신으로 써야지 이게 시지, 아니면 시를 아무래도 이게 뭐가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뭔가 뇌가 평소 때와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이 창작에도 도움이 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언어를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몸을 가지고 하는 것도 그렇고, 누군가에게 그것을 설득이라면 설득이고 감염이라면 감염인데, 그걸 시키려고 하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업된 상태여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술 먹고 시 쓰는 거를 반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요. 뭐 어느 상황에서든 쓸 수 있죠. 우리가 다른 일도 그렇듯이. 그런데 이제 언어라는 것이 대중가요하고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중가요라는 거는 감정의 그 과장, 그러니까 최대치를 통해서 인간을 위로하는 방식이라고 하면, 시라는 거는 최소의 방식으로 핵심만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걸 이렇게 대면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아무래도 과장이 되니까 일어나서 이제 다시 술이 깨고 나서는 그 언어를 최소화하는 그런 네.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떤 독자들이 제일 반가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내주거나 뭐 양계장을 한다 그러면 달걀 보내준다든가 뭐 네. 포도 네. 뭐 과수원이라 그러면 그런 네. 분도 계십니까? 뭐. 아니 뭐 저는 직접적인 현물을 별로 받아본 적은 없고요. 네. 독자분들은 감사하죠.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무슨 대중적인 방식의 어떤 것을 쓰는 것도 아닌데 그것에 대해서 읽어주시는 게 일단 너무 감사한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제가 쓴 어떤 시나 산문을 보고 내가 좀 힘이 되었어, 아니면 좀 위로가 되었어 라고 할 때 그게 되게 반가워요. 제 시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적으로 또는 산문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얘기할 때보다는, 왜 그러냐면 쓸 때는 제가 이제 제 방식으로 그걸 쓰는 거지만 그게 어느 분에게 가서 생물성을 갖게 되는 순간이니까, 살아 움직이는 순간이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때 제일 반갑습니다. 저는. 예. 네. 그리고 제가 이건 평소에 좀 궁금했던 건데, 그러니까 그림이라든가 음악 같은 경우는 그 원래 그 그림을 그리고 그 음악 곡을 만든 사람의 것을 누가 만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네. 글쟁이의 경우에는 이제 산문을 쓰는 분들은 이제 에디터들이 이제 출판사 에디터들이 고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 어법, 문법도 더 맞게 해주고 이제 그런데요. 근데 시인의 경우에는 에디터들이 손을 댑니까? 그거는 제가 다른 시인은 모르겠고, 저는 그것은 좀 잘 유연하지 않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글이 나갈 때 시인은 사실은 조사까지도 따지는 사람이잖아요. 그쵸. 은는이가까지. 그래서 친구들하고 말할 때도 너는 왜 나한테 지금 는이라고 말했니 갖고 싸우는 사람이라, 제가 그 언어가 나갈 때 제가 그 최종적인, 말하자면 제 책임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고치는 예는 많지가 않고, 그런데 이제 간혹 가다가 글쟁이기 때문에 되게 비문처럼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에디터분께서 그거를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할 때 보면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럼 감사하다 그러면서 그거는 받아들이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책의 경우는 이제 산문인데요. 네. 시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언어의 파괴가 허용이 됐으니까 좀 비문이라도 그냥 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예. 네, 산문은 아무래도 예. 그렇진 않아서 그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때가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제가 이걸 읽으면서 보니까 특히 그 조사를 굉장히 선별해서 쓰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러신가요? 예, 제가 예. 조사에 되게 예민하고 예. 조사 때문에 많이 싸웁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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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그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어떤 그 논리와 비논리, 명료함과 비명료함의 어떤 경계에 놓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실제로 주변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제가 전혀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에요. 제가 정확히 그렇습니다. 제가 그 굉장히 반대되는 것, 그러니까 논리와 비논리, 또 명료함과 비명료함, 그런 그 양쪽의 극단을 가지고 살고 있고, 기본적으로 그 두 개에 대한 양가적인 편애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기본적으로 문학이라는 장르가 비논리로 논리를 질문하고 비명료함으로 이제 명료함을 질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도 그렇고, 그리고 저는 다른 두 개가 마치 밤과 낮이라는 게 만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라고 정확하게 말 못하지만, 그래서 그 닿는 그 경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관심이 있고, 또 글이 발생하는 지점도 그 경계의 지점을 이렇게 들여다보는 거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게 제가 쓰는 글에 대단히 좀
그런 특징으로 작용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저는 사실 시를 잘 안 읽는데요. 네. 시의 예비 독자라서 그런 대로 괜찮은 거네요.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제가 읽어보니까 이 책에서 어떤 질문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이거 시작할 때 이거는 금방 읽어야 되지만 한 달이나 1년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그러니까 굉장히 질문을 또 많이 던지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질문을 한번 여기 던지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조금이나 생각하려면은 이제 좀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이렇게 많이 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독자로서 좀 궁금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는 질문의 힘을 믿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침표가 되면 마침표라는 건 굉장히 명확하고 안정성을 주지만 그 뒤에는 더 걷지 않는 상태가 되잖아요. 아, 좋아 이러면 좋아해서 끝나는데 좋아 이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 다시 그 질문에 대한 또 질문이 올 수도 있고 답이 올 수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질문의 힘을 저는 굉장히 믿는 그런 쪽이고, 질문이 있는 곳에만 어떤 시간이라는 운동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제가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질문을 못해요. 이렇게 물음표를 세우질 못하고 그냥 계속 마침표로만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그러니까 호기심이라는 것도 사실은 질문이고, 그다음에 세상에 대한 사랑도 사실은 물음표에서 있고 하기 때문에 질문이라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유명한 말로 이제 훌륭한 목사님은 그 한쪽에 신문과 한쪽에 성경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대부분 이게 두 개를 묶어가지고 그러니까 말씀하실 예배에서 말씀하실 걸 찾아내시는 건데요. 시인도 어느 정도 이렇게 신문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 사회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민감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거를 전혀 무시하고 그런 게 더 좋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까지 물리학이라든가 수학자 중에서는 책상 위에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종이 한 장하고 펜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루 종일 생각하시는 분도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시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 게 더 맞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 옛날에 선생님이 저한테 하나를 열심히 하게 되면 하나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그 물리를 터득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물리학자는 그런 방식으로 터득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이제 요즘에는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 SNS 시대라서 많은 걸 공유하잖아요. 그래서 일반 분들이, 그러니까 꼭 글쟁이가 아니어도 보면 저보다 정말 세상에 대해서 또 여러 본인의 분야에 대해서 너무 그 전문적이고 귀한 그런 것들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거기서 공부 좀 많이 하는 편인데, 근데 글쟁이가 특별히 저는 그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인이 민감하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 대신 시인은 좀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뭐 그게 사회적인 것이든 뭐 경제의 것이든 어떤 다른 여타의 과학이든 간에 그걸 좀 살아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이렇게 되어보는 걸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시가 가르쳐 주는 것인데, 그래서 되어보고 겪어보고 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만약에 민감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라면 그런 면에서 민감합니다. 예.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참여시 그런 논란이 뭐 시도 있고 이제 문학도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결정하는 건데, 그러니까 어떤 그 운동을 하기로 결정해서 참여하는 거지만은 또 운동하지 않고 하는 것도 이제 일종의 결정인데, 그 개인적으로는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어떤 참여의 시인의 사회라든가 뭐 정치 참여의 문제는 요즘의 트렌드는 어떻습니까? 한국 그 문학계라든가. 네, 글쎄 그거는 트렌드라기보다는 이제 본인의 선택도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인 그 어떤 환경 자체에 대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에 이제 시인이라는 거는 겪어보고 되어봤을 때 내가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면 참여를 하는 것이고, 그런 것에 어떤 것이 올라오면, 근데 이제 그거를
그 방식으로 참여할 수도 있고 또는 시를 통해서 더 굉장히 대속의 지점을 가지고 시를 쓴다든지 산문을 쓴다든지 하는 그런 행위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는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표지 넘기자마자 이제 양력에서 보니까요, 이제 그 실천적 생각 발명 그룹 시민 행성이라는 이 운동입니까 단체입니까? 그걸 단체입니다. 처음에는 저기 인문 공동체로 출발을 한 것이고요. 한 4년쯤 됐고 조금 더 다른 생각과 그 다음에 또 그것을 서로 실천하는 그런 방식으로 했을 때 조금 더 나은 사회가 되고 조금 더 우리가 재미있게 사는 개인이 된다는 생각으로 인문학하는 분들 또 예술하시는 분들 모여서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있는 모임입니다. 예. 그러면 일반인 회원은 없습니까? 일반인들이 오셔서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저희가 강의도 하고 또 지방에도 찾아가고 그럽니다. 예. 근데 이게 그 단체 이름이요. 다시 제가 보니까 좀 길어요. 실천적 생각 발명 그룹 시민 행성. 그래서 좀 너무 길어서 외기가 줄여서 부르는 말은 없습니까? 저희 그냥 시민행성이라고 합니다. 시민행성. 평소에는 각 개인이 다 별이 되는 사회, 그것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 생각 발명 그룹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발명하듯이 생각을 발명하자는 그런 뜻이 담긴 겁니까? 네.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게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동일한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거는 좀 크리에이티브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다 다른 생각을 할 때 그것이 한 개인이 갖는 고유성이고 어떻게 보면 기계가 침범 못하는 인간의 영역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은 관점을 가질수록 사회는 풍성해진다. 많은 생각을 우리가 각자가 발명할수록 그 어떤 방법과 실천을 말하자면 이렇게 같이 해보는 그런 것입니다. 예. 그 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너무나 어려운 질문이고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이 나이 때껏 시를 쓰고 있고요. 근데 그럼 그걸 알게 되면 안 쓰실 예정이십니까?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근데 모를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못 깨달은 걸로 봐서는. 근데 그냥 이렇게 독자분들한테 시가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약간 압축팩 같은 것이다, 알집 같은 것이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풀어보면 그 안에 푸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본인한테 오는 어떤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간단한 강조하실 말씀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뭐 강조는 아니고요. 제가 이제 워낙 시 쓰는 사람인데 오랜만에 산문집을 냈고 산문집은 산책에 관한 것이에요. 근데 그냥 일반적인 산책이라기보다는 생각 산책이기도 하고 마음 산책이기도 하고 이제 기억 산책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어떤 마음의 결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고 두서없는 글쟁이의 얘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